문제는 다음 단계인 챗GPT라든가 뭐 GPT-3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놀라운 솔루션들이 다 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오픈 AI라고. 네네네. 챗GPT는 구글의 메인 사업을 건드리는 파괴적 혁신이기 때문에 네.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그 ML, 챗GPT라든지 뭐 달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는데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는 사실 구글 내에서도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녹화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오늘 다룰 회사로 시즌1이 끝난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8개째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네. 세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테크 회사를 네. 알아봐야 되고 특히 이제 미국의 탑 테크 회사들을 보는 게 사실 모든 걸 이해하기 쉬워서 네. 회사들을 골라봤는데 맨 처음에 이제 팽으로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부터 살펴보는 게 목적이었고 네. 최근에서는 이제 이 회사들 중에서 이제 영향력이 좀 떨어지거나 뭐 새로 등장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마타나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시대의 왕들과 뭐 신시대의 왕이라 그러면 네.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의 다 합쳐보면 8개거든요. 아. 그래서 뭐 왕자를 놓쳤다고 해도 네. 옛날의 왕들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8개 회사를 네. 지금까지 시즌 1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네. 그 회사의 약간 본질을 좀 들여다보려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습니다. 아, 그랬던 거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라이브 하면서 팽의 몰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올해더라고요. 진짜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정말 세상이 빨리 바꾸기 때문에 시즌 1에서 이 8개 회사로 끝나면 저희가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회사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다른 회사도 봐야 되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회사를 이제 공부하고 투자를 한다 그래도 본인이 공부를 하고 결정을 내릴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산다, 이제 안 산다, 네. 아니면 뭐 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록을 해놓고 네.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6개월 후쯤에 이제 보는 거죠. 그 근거가 맞았나, 아니면은 내가 틀렸나.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학습이에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 네. 결정을 내리고 실천을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네. 이거를 쭉 반복해 봐야 되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네. 돈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뭐 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이걸 이제 오늘 어. 살려고 했었다. 네. 근데 이제 돈 없으니까 했다라고 네. 맘만 먹어놓고 6개월 후에 보면 아 내가 그때 옳은 판단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벌었을까 잃었을까만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거를 적어 놓으면 그렇죠. 그 근거가 6개월 후에 작동을 했나 안 했나까지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회사가 뭐 1년 후에 이런 제품을 내서 시장에 잘 될 것이다. 네. 라는 것들도 사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많은 회사들이 정보를 많이 내놓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들이 미래에 뭐 할지가 좀 보여요. 네. 그래서 나온 정보들을 갖고 이 회사를 공부해서 이 회사들이 잘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그거를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 당연히 주가도 네. 기록해놓고 그런 걸 보다 보면 네.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회사를 보는 눈도 키우고 네. 이제 내가 실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좀 훈련을 하고 네. 그러면서 점점 감을 쌓아야 되는 거죠.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회사에 대한 공부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공부한 회사들을 추적하는 것도 바빠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8개 회사를 공부하고 그 8개 회사들의 뭐 분기마다 네. 실적 같은 거 보고 네. 뭐 제품 상황 같은 거 보면 이것만 해도 사실 8개도 많네요. 너무. 그럼요. 네. 근데 다른 회사들을 본다? 어. 아니 건방진 얘기군요. 네네. 내가 본 회사들이 잘 되는지만 봐야지. 네. 그래서 이 8개 회사만 열심히 분석하고 네. 아니면 8개도 많다 그러면 이 중에 2개 어. 정도 본인과 잘 맞는 어. 뭐 나는 너무 아이폰이 좋아. 네. 애플 보시고 나는 차가 너무 좋아. 뭐 테슬라 보시고 요것만 한 1년 정도 네. 공부하시고 뭐 시장 분위기 보시면 사실 그 다음에 투자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팽이 마나타로 바뀌었듯이 한 1년 정도 공부하다가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 추가하거나 빼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전혀 다른 회사가 나오고 그게 아주 잘한다. 그럼 분명히 많이 다뤄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도 따라서 공부하면 되죠. 누구보다도 먼저 아무도 모르는 회사를 내가 발굴하겠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네네. 네, 그것보다는 이제 되게 크고 유명한 회사가 네. 내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고 그 회사가 얼마만큼 잘 될지 내가 예측이 가능한가.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또 정보가 많아야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서 하시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하는데 네. 좀 정보가 많은데 네, 뭐 학군도 네. 보고 거기에 사실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지. 그쵸. 아무도 모르는데 저기 멀리 저거 10년쯤 후에 뭐가 된다더라. 아무도 못 올 일이죠. 저도 제가 살던 동네를 계속 홍보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네. 몇 번 또 다뤘던 얘기기도 한데요. 다른 팩트들이랑 또 합쳐서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 들은 거는 정말 확 와닿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회사들 그리고 오늘 다룰 회사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몇 개월간 좀 팔로우업을 해 주시면 아마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팔로우업이 끝나시기 전에 아마 또 시즌2로 저희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룰 회사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싶습니다. 구글. 원래 구글 하면 거의 뭐 세상을 바꿀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다뤄지게 된 겁니까? 이게 애증이 있는 건데 구글이 세상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지만 네. 앞으로 구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은 네. 머신러닝을 또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고 네. 구글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네. 지금까지 구글이 뭐 했나 이걸 다루는 게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제일 마지막에 아껴뒀다가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대망의 구글. 그럼 말씀 주신 것 중에 티타임즈에서도 사실 예전에 아마존을 한 5개 시리즈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MS나 구글 같은 데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커갖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려면은 뭐 했나부터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뭐 하고 돈 벌고 살았습니까? 제가 이제 프로덕트, 플랫폼, 사스, 광고 이 4개 프레임워크를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동안 이 4개를 당연히 다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구글 스윗이라고 네. 이제 제품을 기업 쪽에 이제 판매도 하고 네. 구글 플레이라는 네. 모바일에서 이제 플랫폼이 있어서 이제 제품 올려서 팔고 그리고 사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네. 뭐 잘하고 있죠. 마지막에 구글 애드. 그래서 구글의 광고 사업이 그쵸. 엄청나게 크죠. 제일 큰 그래서 거죠. 예. 네, 이 4개를 다 하는데 약간 독이 든 사과라고 할까요? 네. 구글 광고가 너무 잘 돼요. 너무 크고 네. 그게 메인이 되다 보니까 네. 나머지들에 대한 밸런스가 계속 힘들어지죠. 아. 그래서 구글이 광고를 너무 잘하지만 네. 구글이 광고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를 못 벗어나는 패턴이 계속 좀 보이는 게 좀 안타깝죠. 예를 들자면 네. 구글이 사실 이제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고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졌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사업이 좀 커지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오는 트래픽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 사업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쇼핑 검색은 아마존 같은 데 가서 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도 또 쇼핑을 해야 되겠다. 네. 구글 쇼핑이라 그래서 네. 쇼핑 검색도 우리 회사 해. 그래서 되게 투자를 많이 했고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지켜낸 것 같아요. 네. 뺏기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로 다 가니까 구글 플러스라고. 우리도 소셜 할 거야? 이건 망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항상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쇼핑 검색도 좀 지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꽤 아마존한테 뺏겼어요. 뭐 그렇죠. 네이버 쇼핑은 그래도 뭐 우리 입장에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구글 쇼핑은 아마존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구글이 그런 거를 버티려고 애를 쓰지만 뭐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그리고 구글 포토. 네. 구글 포토는 재밌는 게 이제 피카사라는 앱이 있었어요. 네. 이게 사진 관리 앱인데 네.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네. 저도 나오자 보고 보고 와 이게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구글이 잽싸게 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구글 포토로 합병시키고 네. 부셔버렸는데 또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위해서 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진을 여기서 다 모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까지 가져서 이제 무한대 스토리지 줄 테니 다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 포토에다 어마어마하게 사진을 올려서 그래 놓고선 바꿨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구글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크게 성공한 서비스도 있고 네. 좀 밀린 서비스도 있지만 사실 좀 된다 싶은 서비스는 구글은 다 건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했다고 보고요. 네. 구글 플러스는 이제 사실 크게 시작도 못 해보고 네. 접었다고 보고 뭐 구글 샤핑은 웬만큼 버텼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구글 스테디아 같은 게 좀 아쉬운 거죠. 굉장히 투자도 많이 했고 네. 구글의 장점도 많은 네. 구글이 이제 앤드로이드로 OS 같은 것도 만들고 네.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클라우드도 있고 클라우드도 거기에서 자기는 이제 디바이스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크롬캐스트라든가 네. 안드로이드 TV라든가 연결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네트워크는 뭐 천하제일이죠. 전 세계 그 모든 구글 서비스를 사람들이 빨리 쓰려면 사실 구글이 혼자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모든 사용자들의 근처에 다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쫙 까는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구글 스테디아는 누구보다 더 테크놀로지 면에서는 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해저 인터넷망 같은 거 구글이 되게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테디아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게임이 없는 거죠. 결국 이제 닭하고 달걀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용 게임들이 그냥 올라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스팀이 이제 스팀 박스 같은 거 만들 때도 뭐 이걸 어떻게든지 그냥 그 PC용 게임에 올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구글 스테디아는 전향적으로 네. 우리는 이제 리눅스로 OS를 새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니네 게임을 한 번 더 컴파일해 우리 걸로. 요게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귀찮은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게임사들이 엄청나게 잘 만든 스트리밍 플랫폼이지만 거기에 이제 변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뒤처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쟁사들 뭐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이제 왕이었잖아요. 그쵸. 그냥 순수히 뺏길 리가 없는 거죠. 걔들은 이미 게임사들하고도 관계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방향도 굉장히 좋고 무기도 좋았지만 네. 약간 전술 면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사소한 건데 그게 크게 갈랐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게임이 제일 중요하죠. 컨텐츠가 왕이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게임사들을 더 데려오고 이 게임들로 이제 어떻게 이제 매출을 낼까?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았을 거다. 네.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구글의 놀라운 점은 이런 뭔가 서비스를 접더라도 네. 그냥 접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기술들을 다 재활용해요. 그래서 뭐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서비스도 예. 계속 그 기술을 다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결국 구글 스테디아를 만들면서 나왔던 모든 기술들은 결국 이제 앞으로의 구글의 서비스에 다 영향이 가는 수 있습니다. 와, 검색, 쇼핑, 뭐 구글 플러스, 포토, 게임까지 스타디아까지 다 했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색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검색처럼 잘 된 건 사실 없긴 하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유튜브가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검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뒤에 광고가 돈을 벌었다는 거고 지금은 유튜브 뒤에 광고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구글의 매출은 광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서비스들이 광고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러면 지속 가능한 거고 네. 광고로 돈을 못 버냐?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죠. 아. 왜 구글 포토를 무료로 계속 못 내냐? 광고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유튜브는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중간에 광고를 엄청나게 넣어도 사람들이 계속 보기 때문이죠. 이게 만드는 기술은 있는데 BM이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광고라는 BM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매출도 너무 잘 나오고 네. 그리고 광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구글이 누구보다 잘해요. 구글이 머신러닝을 잘하냐? 예스. 네. 구글이 광고 쪽에서 머신러닝을 잘하냐? 이제 손가락 두 개 들면서 예스하는 거예요. 쌍따봉이죠. 그래서 구글이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는 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각도로 좀 재미있게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결국 그 유튜브도 좋은 예고 이제 검색도 좋은 예지만 네. 결국 컨텐츠는 네. 생산과 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나오는 속도가 있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두 개가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검색을 생각해 보시면 네. 컨텐츠의 생산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네. 웹페이지는 매일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걸 검색이 연결해 준 거죠. 아.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그 총로를 잡는 순간 이제 트래픽이 되는 거고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걸 광고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영상을 찍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소비할 방법이 없었죠. 근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네. 다 됐죠. 그러니까 영화나 TV나 이런 것처럼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만 사람들이 소비를 했지 각자가 만드는 이 영상들이 사실은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생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생산이 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TV 채널이나 라디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네. 기존의 생산은 조금밖에 없는데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 채널이 또 파워가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 네. 독점이니까. 네. 하지만 이제 컨텐츠 생산 자체가 굉장히 제한된 거죠. 그 네. 상황에서 뭐 라디오 같은 거는 이제 팟캐스트로 변신한 거고 네, 네. TV 같은 건 유튜브로 변신한 거죠. 어. 근데 기존에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던 게 소비가 안 됐다. 예. 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소비가 된다. 네.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라디오가 된다. 네. 그리고 영상도 된다. 근데 사실 이미지, 네. 사진 같은 게 그게 약했거든요. 네, 사진의 생산 속도보다 소비 속도가 이게 안 맞았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풀어낸 게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인스타그램. 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진을 찍고 네. 그걸 소비를 하죠. 근데 이게 완벽하게 다 풀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디에 가서 가족 모임에 사진을 찍었는데 네. 거기에서 뭐 옆집 아들을 사진 찍었는데 너무 걔를 이쁘게 찍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그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그 아빠는 모르겠죠. 그리고 그 사진을 그 아빠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고 그걸 정말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는데 네.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뭐 웹페이지라든가 팟캐스트, 유튜브,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도 네. 조금 생산되고 많이 소비되던 네. 게 네. 이제 많이 생산되고 많이 소비되던 시대까지는 갔지만 네. 이게 좀 더 개인화돼서 오. 철저하게 맞추는 시대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어떻게 이제 소비가 될지를 중간에 분석하고 연결시키는 게 나올 거고 네. 이런 쪽에서는 뭐 누구보다도 구글이 어. 먼저 좀 나갈 수 있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 이미 그런 것들 많이 해봤고 뭐 구글 포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검색 엔진이라든지 네네. 이미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초개인화 시대를 구글이 먼저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시장이 더 유명하다는 말씀은 오프라인이 더 디지털화 되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점점 더 이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이제 디지털로 옮겨갈 거고 디지털로 옮겨갈수록 이제 연결성이 강해지는 거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이제 초개인화가 강해지는 거고 요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이 사이에 광고 같은 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사실 구글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쪽으로 성공을 한다면. 좋은 회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맵 같은 게 네. 광고 모델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식당들이 그쵸. 광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구글 맵을 띄워서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해요. 네, 뭐 네, 어디 여행 갈 때도 보고 뭐 집 주변의 길도 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식당들이 돈을 많이 내면 제일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광고로. 네. 때가 또 멕시코 식당을 자주 간다? 그럼 멕시코 식당들만 더 보여주면서 크게 볼드로 막 번쩍번쩍 하면은 먹히겠죠. 그렇죠. 결국은 구글은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 통틀어서 모든 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네. 디지털을 통해서 그 위에 수익화 모델까지 확실히 있는 네. 어쨌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자를 연결시키면서 거기에서 광고로 돈을 벌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매출을 잘 낼 수 있는 회사인 거죠. 구글 맵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3, 4년 전에 티타임즈에서도 그 기사를 썼었는데 구글 맵이 그때 광고도 확 붙이고 그다음에 정보도 강화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구글 맵이 원하는 미래가 디지털 트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게 오프라인을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가져가면서 결국은 사람 실생활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네. 한국에서도 이제 네이버 맵하고 카카오 맵이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서 잘 나오냐의 사실 싸움이거든요. 그쵸, 그쵸. 이건 사실 또 이제 리뷰 싸움이에요. 아. 그래서 어디에 있는 리뷰가 네. 더 이제 신뢰성이 높으냐.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도 그런 쪽에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또 잘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전문적으로 식당 리뷰만 잘하는 회사, 뭐 옐프 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구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게 계속 통합되지만 네. 결국 모일 거예요. 계속 모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모든 정보들을 다 보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회사네요. 그럼 결국은 구글은 제일 강력한 BM인 광고라는 걸 갖고 있고 이 광고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검색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구글 하면 생각나는 게 이 하나의 검색창 진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구글 하면 요거 하나밖에 생각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 하고 있잖아요.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커진 겁니까 구글은? 그래서 구글이 네. 사실 굉장히 자기 혁신에 뛰어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PC의 시대에서 네.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이제 구글이 이렇게 떴고 네. 사실 인터넷 뒤에도 계속 바뀌었거든요. 이게 모바일의 시대도 오고 지금은 이제 심지어 머신러닝 시대까지. 근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계속 구글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결정을 잘하고 네. 투자도 많이 했어요.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이제 크롬이죠.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가 그 당시에는 이제 IE가 사실 압도적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크롬을 만들자. 이 크롬을 만들자고 하신 분이 지금 회장이신 순다이 님이세요. 순다 피차이. 순다이가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야 되겠냐 아이가 이만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면 브라우저를 가져야 된다. 결국 이게 브라우저가 있어야 그 위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브라우저라는 게 이렇게 바꿔버리고 저렇게 바꿔버리면 우린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운영 체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브라우저를 가져야 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강하게 회사를 푸시해서 크롬을 만들었고 어쨌든 그 뒤로 지금까지 와서 크롬이 이제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 크롬을 기반으로 크롬북도 만들고 크롬 OS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또 안드로이드까지 굉장히 많은 쪽으로 확장하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실 지금의 이제 회장까지 되신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였고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트도 굉장히 좋은 예인데 원래 이제 구글이 여러 서비스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번역 서비스도 있었는데 뭐 알고리즘 복잡하게 만들어서 번역하던 팀이 크게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옆에 팀이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좀 해볼게. 그리고 회사 내놨는데 결과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글 입사해서 몇 년간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번역 기능만 만들고 있었는데 머신러닝 더 잘하네. 당신들이 이제 딴 거 해. 해가지고 회사 내에서 다른 걸 하고 이제 머신러닝 팀이 가서 바뀐 거죠. 이런 거를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파괴를 하면서 혁신을 하는 게 구글이 굉장히 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구글 굉장히 훌륭한 회사군요. 그 예전에 아마존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전자책을 만드는 부서 보고 너희 지금 이 실물책 다 없애버려라고 제프 베조스가 명령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구글도 이 아마존 못지않게 자기 파괴를 굉장히 많이 했던 네, 회사네요. 네. 새로운 도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웹3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엔비디아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네. 머신러닝은 무조건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머신러닝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새 챗 GPT 막 이런 거 나오면서 기사 엄청 많이 나왔어요. 구글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지금까지 구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약간 긍정적인 것과는 또 정반대의 지금 예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특이점이 왔다고 봅니다. 이제 구글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놓은 것도 네. 머신러닝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하느라 또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챗 GPT가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알파고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보였고 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라는 건데 결국 머신러닝이 텍스트, 네. 이 이미지, 이 영상 네. 아니면 이제 보이스 예. 같은 거를 이제 인식하거나 예. 생성하는 이쪽이 또 되게 강력해요. 특히 방금 말했던 이제 네 가지를 인식하는 거는 거의 뭐 완성됐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주면 다 설명해요. 뭐 빨간 드레스를 입은 뭐 아가씨가 뭐 동쪽을 쳐다보는데 해가 떠 있고 거의 그림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고 반대로 그거를 써주면 그 이미지를 그대로 만들어요. 양방향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단방향이 가능하면 양방향이 가능한 거잖아요. 달리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는 좀 달라요. 앞에 것들은 스냅샷 가지고 좀 하는 개념이라면 자연어 처리는 똑같은 말도 앞에 어떤 게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번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어 처리는 앞에 컨텍스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앞에 뒤에가 붙으면 붙을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잘한다 이거를 말로 하면은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게 잘한단지 그렇죠. 잘한단지 이거는 앞에 문장들을 안 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직까지는 머신러닝은 단편적인 그래서 모든 거를 종합했을 때 당신은 이걸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을 바탕으로 학습 이게 약간 개인화 그래서 하나의 이 존재가 이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거지. 구글은 어떻게 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쪽 잘하고 있고 뭐 추천 엔진도 네. 만들어서 그걸 뭐 상용화했고 네. 뭐 이미지 인식 같은 것도 아주 잘하고 있고 뭐 네. 번역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문제는 다음 단계인 네. 챗GPT라든가 네. 뭐 GTP3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놀라운 솔루션들이 다 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오픈 AI라고. 네네네. 이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가 오래전에 이제 투자해서 만들어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정확히 아는 거죠. 여기에 이제 투자를 왕창 해줬죠.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 개발자들도 엄청 비싸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도 비싸고 그거를 이제 학습시키는데 컴퓨팅 파워도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학습 한 번 시키는데 100만 원이 들 수도 있어요. 매번 버튼 몇 번 누를 때마다. 네.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한데 그런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줬고 오픈 AI는 그거를 굉장히 잘했고 이걸 또 상용화로 가져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오픈소스 깃허브에다가 코파일럿이라고 프로그래밍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오픈 AI의 이제 과실을 잘 따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주는 머스크가 부리고 돈은 이제 MS가 갖고 가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런 게 사실 구글하고 지금 좀 떨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오픈 AI가 뭐 오픈 소스니까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하고 있고 더 잘하고 싶고 더 크고 싶은 그런 분야인 거예요. 특히 이제 챗 GPT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검색의 미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물어보면 저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웹페이지 100개가 아니고. 그리고 뭐 쇼핑에서 검색을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예를 들면 제가 가습기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가습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습기가 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각자의 목적이 있을 거고 엔진이 계속 학습을 했다면 사실 저희가 가습기라고만 치면 답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가습기를 눌러본 적이 없어서 처음 단어가 궁금한 엔지 지금 딱 겨울이라서 얘가 가습기 살 때가 됐는데 가습기를 검색해서 얘가 사고 싶은 건지 그 맥락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슈퍼 엔진이라고 할게요. 슈퍼 엔진을 1년을 썼다면 얘는 와이프나 남편 같은 거죠. 가습기 그러면은 바로 알아듣죠. 사올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키라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거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 슈퍼 엔진이 우리가 말하는 맥락을 알아듣고 딱 한 페이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수라고 하면 인구가 몇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를 가는 버스가 몇인지도 알 수도 있고 여행 코스를 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복잡하게 수많은 웹사이트를 보여주냐고요. 결과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검색의 미래는 사실 검색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글이 광고할 데가 없어져요. 검색이 만약에 본인들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CPC 방식의 이 어마어마한 광고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페이지가 하나만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위에다 광고를 때리고 싶은 애들은 네. 가습기 그러면 가습기 팔고 싶은 애들일 네. 텐데 이 슈퍼 엔진이 네. 이 나한테 딱 맞는 가습기를 그냥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안에도 이제 광고 모델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구글 입장에서 볼 때는 챗 GPT는 구글의 메인 사업을 건드리는 네. 너무나 큰 그 파괴적 혁신이기 때문에 네.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자기네가 해버렸다간 잘못하면 자기네가 발등 찍는 걸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산업들이 그래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를 네. 그만해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걸 그만하는 순간 파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그 파괴적 혁신이 네. 옆에서는 좀 가능한데 네. 메인은 건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구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검색 광고 이쪽이 너무 세서 문제다라고 해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한다면 네.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영상들이 네. 또 다른 방식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튜브를 청취하던 거와 전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구글이 검색과 유튜브로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던 것들이 네. 이런 그 ML, 뭐 챗GPT라든지 뭐 달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는데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거는 사실 구글 내에서도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키려고 구글 스테디아 같은 거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듯이 지금 구글이 ML이 이제 완전 세상을 바뀌는 이제 특이점이 넘어서서 네. 우리가 하는 이제 검색이라든가 뭐 셀피를 찍는다든가 네. 아니면 뭐 동영상 청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책을 쓴다든가 책을 네. 본다든가 네.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것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식으로 1, 2년 내에 아니면 3, 4년 내에 빠르게 바뀔 텐데 거기서 구글이 1년에 몇백 조를 버는 회사가 네. 그거를 순식간에 바꿔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만든 건가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는 하고 있죠. 어쨌든 그 회사가 어디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느냐, 네. 어디로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이 두 네. 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 버는데 투자도 많이 해요. 네. 어차피 그래야 돌아가니까. 네. 근데 결국 투자와 이제 매출을 보면은 결국 그 회사의 뭐 2, 3년 후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답은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미 이제 챗 GPT 같은 걸 통해서 네. 이제 머신러닝이 알파고로 한번 세상에 쇼크를 줬다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쇼크를 줬죠. 우리는 이미 이제 인간보다 네. 기계가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보이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의 모든 것들이 동영상의 모든 것들이 사진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는 그런 시절로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 구글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실 때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는 5년 후, 10년 후 갖고 있었을 때가 2배를 반드시 오를 수 있는 A냐 이런 거 판단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구글은 좀 그런 면에서는 되게 불투명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미 엄청 잘하고 있고 네. 이게 5년 후에 2배가 될 것인가. 네. 지금 파도를 넘어야죠. 네.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머신러닝 기준으로 다 바뀌었을 때 과연 구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그쪽으로 다 옮길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니면은 뭐 지금 전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많은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미국에 셀피 앱이 나왔는데 셀피를 10장을 찍으면은 그거를 머신을 이용해서 엄청 이쁜 사진으로 바꿔줘요. 네. 그래서 뭐 다들 이걸 왜 우리가 생각 안 했지? 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나와서 매출을 나는 회사들이 있는데 작은 회사들이 이런 걸 이용한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다 이제 오픈 소스로 열어놓기까지 했으니까 네. 얼마나 빠르게 이제 이 업계가 이 폭풍 속에서 움직일지 네. 그리고 구글이 빠르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구글만 지금 위험한 게 아니라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과도 관련이 있는 예, 굉장히 무서운 분야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8개 회사 네. 중에 이제 몇 군데가 이 미래에도 계속 헤게모니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결국 돈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그만 회사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오픈 AI가 뛰어나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1조가 없었다면 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냐?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8개 회사들이 결국 이제 미래 시대에도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어. 아마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뭐 구글이라 그래서 사라지진 않겠죠, 당연히. 이렇게 네. 바뀌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으로 세상은 바뀔 것이고 네. 그 특이점이 이미 왔고 네. 지금 이 8개에 해당하는 회사들이라면 분명히 정답을 찾을 것이고 10년 후에는 더 큰 회사, 네. 뭐 5년 후에는 정말 더 매출 많이 내는 결국 미래는 ML 그리고 그걸 수혜를 볼 회사는 테크 회사. 네. 우리는 좀 더 테크 회사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네. 뭔가 우리가 일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 나올 것이고 그쵸.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될 것이라 ML과 네.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 2년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네. 그래서 ML이 무엇인지 주변 분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네. 이 회사들이 왜 그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챗 GPT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고 네. 이런데 좀 더 남들보다 먼저 한번 들어가서 활동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이 8개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초절정 고수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오픈 AI 같은 데가 더 나와 봐야 이 고수들의 제자 정도 그러니까 고수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어차피 이 문파 내에서 나올 거다라고 좀 보면 되겠군요. 적어도 8개 문파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긴 시간을 거쳐서 시즌 1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팡과 마타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주식 이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투자 방법은 하나로 항상 귀결되셨어요.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만 지키면 됩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 더를 더 추가하고 싶다면 네. 이제 적립 투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에 왕창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 왕창 투자한 애들 항상 한 2달 지나면 울고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시고 네. 적립 투자가 뭐냐면 그냥 매달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하나씩 사는 거예요. 매달 뭐 월급 뭐 계산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 싶으면. 네. 그래서 뭐 이 회사들 중에 나는 이 회사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한 3년 보시고 네. 그냥 매달 그 회사 주식 하나씩 사는 거죠. 어. 근데 뭐 이번 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하나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번 달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러면 뭐 2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장기 투자, 네. 가티 투자를 하시되 네. 한 번에 왕창 넣으려고 하면 일단 이 목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정식 투자로 뭐 한 달에 나는 하나씩 사겠다. 그럼 1년이면 12개인 거고 5년이면은 뭐 60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60개면은 꽤 큰 거죠. 그래서 뭐 8개 회사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네. 한 5년 정도 적립식 투자를 해보시면 근데 재밌는 거는 적립 투자를 하면 떨어져도 별로 안 불안해요. 왜냐면 매달 더 싸게 싸게 살수 사니까 있으니까. 올라도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길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년 후에 이 회사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사실 적립식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오르든 떨어지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길게 보시고 가는 게 좋아요. 한 5년, 예를 들면 3년, 네. 뭐 1년 보고 그냥 매달 하나씩 사는 거죠. 네. 월급 나올 때마다. 어. 뭐 대부분 월급장이 있을 테니까. 네. 지난번에 그 미국 형님께서 나오셔서 네. 한 주당으로 사지 말고 같은 금액별로 사라라고 하셨는데 그분 말씀은 네. 저거였어요. 네. 한 주당 사면은 같은 금액을 사면 주가가 떨어지면 더 여러 개를 살 수 있으니 같은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게 낫다라고. 아 근데 이 회사 주식들이 다 비싸요. 지금 여기서 제일 싼 게 한 20만 원 좀 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월급쟁이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하나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와, 그러네요. 이 네. 테슬라 같은 애들은 하나 안 되죠. 사면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한 달에 하나 사는 게 적당한.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8개 회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투자하는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끝은 아니죠. 네. 또 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